2025년 에이펙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한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신뢰를 말했지만 주변국들은 묘한 불안에 휩싸였죠.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세계가 보지 못한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핵잠수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제권과 주권을 둘러싼 조용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놓친 그 파도 아래의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올해 나이는 52살입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에 선 트럼프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승인한다고 선언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환호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룸 한쪽 구석에 서서 저는 그 장면을 냉소적으로 바라봤어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엔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들이 지난 10여 년간 얼마나 집요하게 이 문제를 밀어붙였는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기술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짜 운용 철학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백악관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해군본부는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누군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들여다봤어요. 정치적 쇼야. 한스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해군 정책국장이었어요. 58살의 베테랑으로 냉전 시절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뭘 승인하든 명령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어.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든 말든 결국 작전 통제는 우리 체계 안에서만 돌아가지. 회의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국군의 작전권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춰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으면 독립적인 운용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메리 앤 카터였어요. 그녀는 다르파의 고문으로 기술 분석 쪽에서는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45살의 여성으로 냉철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적도 많았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표면만 보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메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훑어봤죠.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어요. 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조라니 무슨 소리야. 작전권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데. 메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뭔가 이상했지만 곧바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한국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기밀 등급 3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발신처는 합동참모본부 기술평가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봉투를 뜯었죠. 한화오션과 한국군 합참의 기술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였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수함 추진 시스템, 소음 저감 기술, 어뢰 발사 실험 데이터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27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휘 알고리즘 통합 프로토콜 KCCS 모드 A 실험 성공.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잠수함 실험 보고서에 왜 지휘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걸까요? KCCS는 한국군 지휘 통제 체계를 뜻했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달하고 부대 간 통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 게 왜 잠수함 기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봤어? 여기 지휘 알고리즘 실험 결과가 있는데.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통합 테스트니까 그런 거 아냐. 잠수함도 결국 통신체계랑 연동되어야 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표를 하나씩 뜯어봤죠. 추진력 시험, 자망 깊이 측정, 소음 레벨 분석. 모든 항목이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46페이지에서 다시 손이 멈췄어요. 암호화된 작전 통제 로그 독립 실행 모드 검증 완료. 독립 실행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로그 파일의 형식이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미군 포맷이 아니었죠. 코드 체계가 달랐고 암호화 방식도 달랐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봐온 어떤 문서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분석 프로그램에 돌렸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통제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시간 기록, 명령 코드, 응답 신호가 줄줄이 나열됐죠. 그중 일부는 우리 체계와 호환되지 않았어요. 아예 다른 구조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통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환성 테스트를 했을 뿐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죠. 기술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 뻔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모든 실험은 독립통제체계 하에서 진행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독립통제체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군은 여전히 우리의 작전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개발하든 잠수함을 만들든 결국 전시에는 우리 지휘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왜 독립통제체계라는 단어를 쓴 걸까요?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아마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겠죠. 한국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전략적 독립은 아직 멀었어요. 미군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잔잔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화로웠죠.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발표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언론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측은 침묵했을까요? 기자회견 이후 한국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환영 성명도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했죠.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기술 보고서였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어요. 독립통제체계, KCCS 모드 A, 암호화된 작전 로그. 하나하나는 사소한 항목이었지만 모두 연결되면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파도 같았어요. 수면 위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그저 신호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이상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나오션과 합참의 기술 통합 테스트 보고서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단어들이 눈에 밟혔어요. KCCS, 자율 모드, 명령 통합. 잠수함 기술 보고서에 왜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엑셀 파일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빈도수를 분석했죠. 추진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왔고 소음, 저감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전 통제라는 단어는 37번이나 등장했어요. 지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42번이었죠. 이건 잠수함 보고서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죠.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스 밀러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한국 출장 가야 해.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한국요?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오션에서 기술검증 세미나를 연다고 해. 우리 측 인원 2명을 보내달라더군. 자네가 가면 좋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출장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고 제트래그도 심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한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직접 가서 보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제 의심이 과민 반응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14시간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비쳤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보고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나오션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부산항이 보였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컨테이너 선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질서정연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오션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10층짜리 유리 건물로 외관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군 관계자처럼 보였고 몇몇은 민간 기술자 같았죠. 세미나는 정확히 9시에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4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자료를 띄웠습니다. 과장된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만 보여줬죠. 이것은 추진 시스템 실험 영상입니다. 화면에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수면 아래로 천천히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함체를 따라 움직였고 추진체가 회전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죠. 깔끔한 영상이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KCCS 모드 A 활성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응시했어요. 추진 시스템 실험인데 왜 지휘 통제 체계 표시가 떠 있는 걸까요? 발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추진력은 예상치를 초과했고 소음 레벨은 목표치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화면 한 구석에 고정돼 있었어요.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표시는 계속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잠수함이 단순히 물속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명령 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옆자리 통역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표시는 뭔가요? 통역관은 화면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데이터 통신 안정화 테스트 표시입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도 통신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데이터 통신 테스트라면 왜 KCCS라는 단어를 쓴 걸까요? 그건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작전 지휘 체계를 의미했습니다. 세미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여러 실험 영상이 나왔고 각종 데이터표가 제시됐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어요. 숫자는 빈틈없이 맞아떨어졌고 그래프는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감정 없이 설명했습니다. 과장도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나열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질서정연했죠.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뭘 물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저장된 미군 지휘망 데이터를 열었어요. 작전 통제 코드 목록이었죠. 지난 10년간 우리가 사용한 알고리즘 패턴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한국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둘로 나눠서 왼쪽엔 미군 코드를, 오른쪽엔 한국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처음엔 아무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코드 체계가 달랐고 구조도 달랐죠. 그런데 1시간쯤 분석하다 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일부 시퀀스가 우리 알고리즘과 일치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했습니다. 명령 전달 방식, 응답 신호 체계, 타이밍 설정. 이 모든 게 우리 시스템의 변형처럼 보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의 지휘 알고리즘은 최고 기밀이었어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정보였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복제했단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넘겨준 걸까요? 저는 메리앤 카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리, 한국 실험 데이터를 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시스템의 일부와 구조가 유사합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 알고리즘을 복제한 건가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아니, 리처드. 복제가 아니라 재구성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복제는 그냥 베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구성은 달랐죠.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재구성을 했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체계를 분석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설계한 거였죠. 그게 가능하려면 얼마나 깊이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워싱턴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출장 결과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나오션의 기술 수준,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 향후 협력 가능성.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특이사항 실험 영상 내 지휘 통제 체계 표시 확인. 추가 검증 필요. 저는 이 문장을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죠. 제가 본 건 분명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영상들, 데이터 속에 숨어있던 패턴들, 메리앤의 짧은 답장.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나오션 세미나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잠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함체를 따라갔고 추진체가 회전했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떠오르는 작은 글씨. KCCS 활성화 모드.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그 글씨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단순한 통신 테스트 표시가 아니었죠. 그건 지휘 체계가 작동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테스트한 게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령 체계를 테스트하고 있었어.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어요. 그들이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만든다는 건 군사적 금기였죠. 동맹 구조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불안한 걸까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겠죠. 스트레스 때문에 없는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모든 게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마치 누군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헬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제주 남방 해역이었어요. 한국군의 잠수함 실험을 관측하는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관측관 자격으로 참여했죠. 헬기 안은 시끄러웠어요. 엔진 소리가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빛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죠.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30분쯤 날아가니 관측함이 보였습니다. 중형 함정이었어요. 갑판에 안테나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착륙했죠. 저는 짐을 챙겨 내렸어요. 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대령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브리핑은 10분 후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내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어요. 여러 방을 지나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통제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모니터가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0여 명의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뒤쪽 관측석에 앉았어요. 화면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영상, 수중 카메라, 레이더 화면.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잠수함의 추진 실험입니다. 심해 기동 능력을 평가할 겁니다. 우리는 관측만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실험은 정확히 11시에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크기는 중형 정도로 보였죠. 카메라가 확대됐습니다. 함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통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통신 연결 완료. 좋아. 시작하라고 전달해.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잠시 후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사라졌죠. 모니터에 수심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50m, 100m, 150m. 계속 내려갔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11시 23분,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함장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통신 담당자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링크가 끊겼습니다. 뭐가 끊겼어? 1차 명령 체계입니다. 연결이 두절됐어요. 대시보드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문구가 떴어요. 명령 링크 손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1차 명령 체계가 끊겼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잠수함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복구는 언제 되나?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한국 측에 작전 중단 명령을 내려. 하지만 통신이 끊겨 있었어요.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명령이 끊겼으니 멈춰야 정상이었어요. 수면으로 부상해야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중 카메라 화면을 보니 잠수함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정확히 이동하고 있었죠. 저거 왜 안 멈춰?
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이 끊겼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통제가 두절됐는데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함장이 한국 측 연락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작전을 멈추지 않는 거요? 연락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정상이라니. 우리 통신망이 끊겼단 말이오. 한국 측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 체계가 유지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살폈어요. 잠수함 내부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작은 표시가 보였어요. KCCS 자율 모드 활성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율 모드. 그 단어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졌어요. 한국 잠수함은 미군의 명령 없이 스스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통제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죠. 복구 안 돼? 아직입니다. 한국 측과 통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잠수함은 완벽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수심 200m에서 안정적으로 항해했습니다. 소나 데이터도 정상이었고 추진 시스템도 문제 없었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1시 26분. 통신 두절. 그러나 작전은 지속 중. 옆에 있던 부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들은 명령 없이 움직이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건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신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정된 좌표를 하나씩 통과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잠수함 내부 통제실 영상이었어요. 한국군 승조원들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침착했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죠.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군의 명령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던 겁니다. 한국은 미군 지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1시 35분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링크 재연결 완료. 함장이 안도했어요. 상황 보고받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모든 임무를 완료한 상태였어요.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었죠. 화면에 작전 완료 신호가 떴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햇빛을 받아 함체가 빛났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반응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끊긴 걸 확인하고 즉시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했죠. 혼란은 없었습니다. 대신 완벽한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통신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잠수함은 이제 완전히 수면 위에 떠 있었어요. 작전을 마치고 귀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은 여전히 정적이었어요. 함장도 장교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일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 다시 적었습니다. 11시 52분. 통제 불능. 그러나 완전한 성공. 모순적인 문장이었어요. 통제 불능인데 성공이라니.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브리핑은 1시간 후에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미군 장교 8명과 한국 측 관계자 4명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함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통신 두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한국 측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일시적인 전파 간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계속한 겁니까? 명령이 끊겼는데 독립 프로토콜이 작동했습니다. 독립 프로토콜. 그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함장이 물었습니다. 독립 프로토콜이 뭡니까? 1차 통신이 두절될 경우 시스템이 자체 판단으로 작전을 계속합니다. 누가 승인했습니까? 사전에 프로토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 봤던 이상한 문서들, 조용한 움직임들, 설명되지 않던 질서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죠.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한국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항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기록한 내용들을 읽어봤어요. 시간, 상황, 관찰 내용. 모든 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 기록은 진실을 다 담지 못했어요. 숫자와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악이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외였어요.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한국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모든 걸 갖췄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나는 지금 본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여줬을 뿐이죠. 함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를 봤어요. 잠수함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선명했죠. 바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해군본부로 향했어요. 가방도 호텔에 두지 못했죠. 긴급보고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본 것들을 정리할 겨를도 없었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말해야 했어요. 오후 3시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모두 높은 사람들이었죠. 한스 밀러도 있었고 메리앤 카터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이 말랐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제주 남방 해역 훈련 중 우리 1차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30분간 미군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귀향했죠. 한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지휘권 이탈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건 위험한 독립이다. 동맹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아닌가? 저는 잠시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위험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본 건 혼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질서였죠. 아닙니다. 그건 통제된 독립입니다.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통제된 독립이라니
모순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사전에 설계되고 검증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독립통제 프로토콜이라고 불렀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제주에서 기록한 로그 데이터였죠. 이건 그날의 통신 기록입니다. 미군 명령 체계가 끊긴 순간 한국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환됐어요. KCCS 자율 모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승인 없이 독립작전 능력을 개발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건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분노도 당황함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놀라움이면서 동시에 인정 같은 것이었어요. 메리앤 카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브리핑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할 순 없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보도문이었습니다. 2025년 봄 트럼프가 했던 발언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신뢰받는 동맹이다. 그러나 핵의 통제는 여전히 미국의 손 안에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죠. 그는 틀렸다. 통제는 이미 바다 아래 있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 국방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제주 훈련 당시 통신 로그를 다시 열었어요. 복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명령 흐름이 보였어요. 미군 지휘소에서 출발한 신호가 한국군으로 전달되는 경로였죠. 하지만 통신이 끊긴 순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명령은 더 이상 워싱턴에서 오지 않았어요. 서울 합참 지휘소에서 직접 발령됐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확대했어요. 작은 화살표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래픽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신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 밤이 깊어졌어요.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죠. 저는 새 문서를 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독립명령 프로토콜 대한민국. 하지만 첫 문장을 쓰지 못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서가 아니었죠. 이건 기록이어야 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시대의 전환점. 문이 열렸어요. 메리앤 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하나를 제게 건네며 물었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보고서를 써야 해서요. 메리는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리처드, 그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졸업입니다. 메리가 미소 지었어요. 졸업이라 그래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교관이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메리가 먼저 일어났어요. 천천히 쓰세요. 이건 급하게 쓸 보고서가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리는 문을 나갔고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우리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승인했다. 그게 신호였다는 걸 우린 몰랐다. 손이 움직였어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했고
우린 그 침묵을 승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다. 준비였다. 저는 계속 썼어요. 제주에서 본 것들, 하나오션 세미나에서 느꼈던 위화감, 독립 프로토콜이 작동하던 순간 모든 걸 담았습니다. 우린 한국의 잠수함을 기술로만 보았다. 손이 멈췄어요. 이 문장 뒤에 뭘 써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멀리서 함정의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함선이 아니라 선원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배우지 않았다. 그 대신 전쟁의 구조를 다시 썼다. 문장이 완성됐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구조를 다시 썼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질서를 만들었죠. 누가 명령하고 누가 따르는가의 질서. 그 질서를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어요. 미국은 힘의 시대를 믿었고 한국은 신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핵을 승인하는 동안 그들은 주권을 설계했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어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저는 제주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던 잠수함을, KCCS 활성화 모드라는 작은 글씨를, 독립 프로토콜 성공적으로 실행됨이라는 로그를,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침묵을.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린 이미 준비됐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한다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혁명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칠 곳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최종 보고서 독립명령 프로토콜이었어요.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만 쉬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갔어요.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고요했죠.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부산항의 크레인들, 제주바다의 파도, 하나오션 기술센터의 조용한 복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해냈죠. 제가 처음 그 문서를 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독립통제체계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은 알았어요. 독립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죠. 한국은 그 과정을 이미 완료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어요.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장했죠. 학생이 선생을 넘어서는 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 괜찮았죠. 내일이면 이 보고서가 제출될 거예요. 백악관이 읽을 것이고 국방부가 검토할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었죠. 어쩌면 앞에 서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했죠.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컴퓨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 마지막 문장이 보였어요. 한국은 조용한 혁명이다. 저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문장이 역사에 남을까요? 누군가 기억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보고서는 잊히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지 않아도 남으니까요. 한국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